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해방 직후, 그야말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당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금지되기도 했었죠. 맞아요.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시대를 문학에 어떻게 포착했는지 또 오랫동안 제대로 읽히지 못했던 작품들의 핵심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방 직후는 뭐랄까 이념 대립하고 또 사회 변화가 아주 그냥 극심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때였어요. 그렇죠.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특정 이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작품들은 남한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금기시됐었죠. 네,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8년 해금 조치가 있으면서 비로소 일부 작품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거고요. 이 작품들을 보면 당시 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고민 같은 게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해방 후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역시 토지 문제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선희 작가의 창. 이 작품이 바로 토지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형제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이게 북한에서 시행된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그걸 배경으로 하거든요. 아, 북한 배경이군요. 네, 주인공 김사백은 어렵게 땅을 일군 소지주예요. 작은 땅 주인. 네. 근데 이 개혁에 당연히 반발하죠. 결국에는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동생 김사연은 소장농이었거든요. 아, 동생은?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을 막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사회 변화가 단순히 뭐 경제 구조만 바꾼 게 아니라 개인,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완전히 갈라놓고 재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모두에게 그냥 기쁨, 희망 이것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작가는 특히 형, 김사백의 심리에 집중해서 그 절망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토지 문제가 개인과 가족을 흔들었다면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은 역시 이념 대립이었겠죠. 빼놓을 수 없죠. 김학철 작가의 증인. 이 작품은 그 당시의 서슬퍼런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책 몇 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주인공 장준이 자기 하숙집에 살던 현이루라는 사람이 남기고 간 책 때문에요. 그게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었는데 아, 사회주의서죠. 네, 그것 때문에 졸지에 간첩 혐의를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1950년대 중반 전쟁 직후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저 책 몇 권인데 말이죠. 그렇죠. 장주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사회는 그를 완전히 외면하고 고립시켜버립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김용수의 혈맥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여기서는 신탁통치 찬반 논쟁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해요. 아, 여기는 부자건의 갈등이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념이 혈연마저 갈라놓는 그런 비극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혈연적 정으로 분열을 좀 봉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건가요? 질문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개인들, 특히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무긴 작가의 후처기는 한 여성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다고요? 네네. 이것도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요. 1인칭 시점이에요. 후처,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여성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1인칭 시점이면 더 몰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인공 나는 외부 세계랑은 거의 단절하고 오직 가정 그리고 임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물질적인 안정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경멸하는 듯한 그런 폐쇄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좀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그랬겠죠. 그 안에서 이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또 자아를 지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고립된 투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 대신에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통제 여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어쩌면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그 좁은 선택지 안에서의 필사적인 자기증명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작품들 정말 해방 직후라는 그 경랑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 변혁, 이념 갈등, 또 개인적인 고뇌. 와, 문학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었을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분열과 혼돈 속에서 정체성, 신념, 생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 그 자체죠. 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역사의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의 선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남기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곱씹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